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영상을 어제보다 더 일찍 켰습니다. 오늘 제가 일을 하고 왔는데 조금 일찍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나가지고 바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저번 제가 영상을 한 2주 전쯤에 오픈도어 영상을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 영상에서는 제가 오픈도어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픈도어에 영향을 주는 약간 이런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의해서 오늘은 조금 이제 오픈도어 기업이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약간 조금 그 투자자들에게 보내주는 그 자료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편지식이에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말씀을 드리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계속 독해를 번역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데,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약간 이거는 CEO가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약간 주주서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의 비전을 얘기하죠. 우리 지금 오픈도어의 비전은 뭐냐? 가장 신뢰받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게 우리의 지금 비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다. 시간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들고 굉장히 뭐 방문도 직접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는데, 요거를 간편하게 스트레스 없이 간편하게 하는 게 우리의 이제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9년 동안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우리 지금 오픈도어가 가지고 가는 게 뭐냐? 굉장히 독특한 가격 책정 방식과 우리 기업의, 우리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능력들을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현재 사람들에게 우리의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과거 12개월 동안 굉장히 가파른 그런 그 주택시장의 변화들을 직접 이제 느껴왔는데, 최근 들어서 다행인 것은 뭐 금리의 그런 인상,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 있죠. 이런 것들의 인상이 조금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사인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저께 그 페드가 0.25% 올려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다. 5.25%에서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고, 여기서 금리가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지를 이제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모기지 금리도 이것과 발 맞추어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가 않고, 여기서 이제 그 거시적인 경제의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얘들도 오르고 내려갈 수 있겠죠. 더 이상 오르지는 않겠죠. 요것들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오픈도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1분기 동안 지금 바이박스, 우리가 지금 집 산 것들이 25%나 줄었다. 작년에 비해서.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팔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신규 주택을 매수를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집 가격이, 주택의 가격이 아직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도 없고 집을 파는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택 거래가 완전히 줄어들어서 매출도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얘는 이제 오픈도어는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거시적인 환경이 안 좋은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뭘 했냐면 굉장히 주의를 해서 주택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에 맞춰서 집을 팔고 집을 사고, 요런 것들을 지금 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 했냐? 저희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트 스트럭처,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을 이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뒤에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전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 얘네들 지금 이제 힘드니까 1차, 2차 인원 감축을 했죠. 그거에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를 해오고 있더라, 1분기에. 요런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오픈도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셀러들 얘기를 합니다. 집을 파는 사람들이 최대한 우리에게 집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을 파는 세 가지 주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홈빌더,
주택을 만드는 사람, 신규 주택을 만드는 그런 건축업자겠죠. 두 번째가 부동산에서 일하는 에이전트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니는 게 중개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 번째 어디 갔어? 잠깐만, 에이전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온라인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집을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게 하는 진로 있죠. 레드핀 있죠. 그 다음에 리얼터닷컴 있죠. 얘네들과도 손을 잡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픈도어가 가지고 가는 최종 목표가 뭡니까? 단순히 우리가 집을 사가지고 집을 좀 남겨먹고 집을 파는 그런 거를 얘네들이 비전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오픈도어의 플랫폼에 들어와서 여기서 정말 집을 사고 집을 파는 걸 쉽게 하는 거를 얘네들이 만드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집을 파는 사람들 다 우리 플랫폼으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새 주체를 다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택을 만드는 이 홈빌더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탑 10개, 탑 10이죠. 상위 10개 지금 빌더 중에 8개와 지금 우리가 지금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고 롱 스탠딩 하려고 한다. 장기적으로 관계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만드는 사람 있죠. 주택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빨리 파는 게 좋겠죠. 빨리 팔고 합리적인 가격에 파는 게 맞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게 목적이겠죠. 그것들을 오픈도어 플랫폼에서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픈도어가 지금 주택을 만드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자, 지금 이미 집 지은 거 우리가 집 매물 보여주지 않습니까? 중개업자들이. 그런데 중개자들에게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옵션을 주면서, 야, 우리 여기 들어와서 팔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편하게 너네 집 살 수 있어. 집 팔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용해 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판촉을 한 결과가 어떠냐? 오픈도어에서 집을 팔아보고 사본 경험이 있는 그런 중개인들의 50%가 넘게 다시 오픈도어에 들어와서 계속 그런 집의 거래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런 중개업자들도 오픈도어에서 이거 이용했더니 굉장히 집 싸게 팔고 좋더라.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안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파는 쪽에 그런 요소들을 오픈도어로 데려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자, 온라인 리얼 에스테이트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좀 재밌는 것 같은데, 자, 진로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오픈도어 대척점에 있는 굉장히 경쟁업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네들과 진로우와 지금 협업을 하기로 했죠.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이에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안 좋아. 배드야. 배드 아니까 너네 우리랑 경쟁하지 말고, 야, 우리 일단 지금은 같이 손을 좀 잡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진로우에 들어온 사람들이 오픈도어가 제공하는 그런 가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집을 팔려고 해요. 진로우에 들어갔습니다. 진로우에 들어갔는데 얘네들은 뭐 $100 준대요. $100 준대. 근데 여기서 같이 비교가 되는 거죠. 지금 오픈도어에서는 뭐 현찰 박치기로 한 $105 준다더라. 그러면 오픈도어로 가겠죠. 대신에 모든 매물들이 오픈도어가 더 유리하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진로우가 훨씬 더 좋은 매물이 있을 거고, 오픈도어가 좋은 매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집을 사러 들어왔을 때 같이 진로우와 오픈도어를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면서 상생하는 그런 전략을 취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픈도어는 진로우 안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더라? 올 캐시 오퍼다. 우리 그냥 현금으로 그냥 한 방에 싸줄게.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진로우 안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진로우 말고 그다음 레드핀과 리얼터닷컴도 앞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조금 더 같이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오픈도어의 전략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오픈도어에 집을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집을 파는 사람들을 다 오픈도어로 끌고 오려는 그런 지금 그런 일을 했다. 1분기 동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말고 이제 또 다른 거, 얘네들이 한 일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플랫폼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오픈도어가 결과적으로 정말 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뭐랄까요, 플랫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런 고객이 들어왔을 때 고객의 경험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오퍼레이터의 생산성이 20%가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뭐랄까요, 좀 직역을 하기도 좀 어렵고 좀 애매모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오픈도어에서 이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에 대한 효율성, 생산성이 올라갔다. 요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신 분은 저한테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홈 컨디션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집을 팔지 않습니까? 집을 사잖아요. 누구한테 집을 사면 이 집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좀 정확하게 이제 보고 그거에 맞는 가격을 책정하고, 만약에 이 집이 너무 좀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레노베이션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약간 효율성을 끌어올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improve our in-person assessment process. 그러니까 이 그 오픈도어의 직원이 직접 가가지고 이 집을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를 하는 약간 그런 프로세스를 조금 더 개선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확도를 올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픈도어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집이 A등급이래, B등급이래, C등급이래, 딱 이제 그 레벨을 매겨 놓을 거 아니에요, 오픈도어가.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 오픈도어가 A라는 등급을 매겼지만 집을 사러 들어온 사람이 실제로 봤더니 야, 이거 A등급 아니잖아, B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픈도어가 이렇게 등급을 매겨놓은 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도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등급을 매겨줘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개선을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다? 이 집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좀 수리를 해서 팔아야겠는데, 요거를 뭘 개선을 했냐면요. 자, 리페어 리노베이션 케이퍼빌리티를 높였다. 약간 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끌어올렸는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어떤 집을 고치는데 10일이 걸렸다 칩시다. 10일이 걸렸는데, 이제는 이거가 올라가서 레노베이션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5일 만에 이 개보수를 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오픈도어 측에서는 좋겠죠. 왜냐면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수록 이자도 내야 되고 하니까 집을 빨리 사면 빨리 고쳐서 빨리 파는 게 이 오픈도어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요거를 잘하기 위해서 이 개보수 관련된 능력도 끌어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도어가 사실 부동산 마켓이 지금 안 좋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야, 이거 일단 우리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돈을 못 버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 외의 것들이 있죠. 개보수하는 이런 능력 올리고요. 능력 올리고, 집 측정하는 능력 올리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와 셀러, 집 파는 사람들 우리 끌어오고, 약간 직접적으로 집을 팔고 사는 것 외에 그런 영역에 대해서 약간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여기를 조금 이쪽 역량을 좀 키우는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부동산 지금 아무리 해도 안 팔리니까 이 외의 것들, 지금 이 기회다, 요것들 우리 능력을 좀 키우자, 요렇게 해서 요런 일들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이제 성장을 한번 볼 텐데, 자, 1분기에 오픈도어가 이제 집을 팔아가지고 매출을 올린 게 3.1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가이던스보다 훨씬 높은 그런 수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가이던스보다는 잘 나왔다라는 거죠. 이거 다행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뭘 했나 봤더니 올드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가지고 팔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일단은 팔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옛날에 이런 샀던 그 집들을 잘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컨디션, 그 집의 그 조건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약간 개보수를 더 해가지고 옛날 집들을 더 잘 팔았다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판 집의 수가 8,274채다. 1분기에. 근데 요게 지금 작년 1분기랑 비교했을 때 35%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많이 사지를 못했다. 그래서 1,747채를 샀는데 이거는 무려 작년 이맘때보다 81%가 줄었다. 너무 많이 줄었죠. 사람들이 집을 그러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을 살 수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오픈도어가 집을 확보를 하지 못했던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팔아. 가지고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지금 집을 팔겠다고 이제 집을 내놓은 사람들이 실제로 집을 팔고 집을 판 사람들이 그 변환율이 너무 낮았다라는 거죠. 왜냐면 A라는 사람이 집을 100만 원에 이제 팔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거 원래 옛날에 15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이어 스프레드 있죠. 너무 이 옛날 집값과 지금 집값의 가격의 격차가 너무 커.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일단은 팔겠다고 내놨지만 너무 정말 이게 지금 내놓고도 갈팡질팡 하는 거죠. 이게 정말 파는 게 맞나? 이러면서 결국 집을 내놨다가 안 판 사람들의 그런 비율이 높았다. 결국 두 개 종합하면 사람들이 집을 안 팔아서 우리가 주택을 확보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거죠, 뭐. 자, 요 수치는 좀 밑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스를 얘네들이 100밀리언 달러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크게 만들어 놨죠.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비용을 우리가 굉장히 좀 감축을 많이 했다. 지금 인력 조정도 했고 어떤 뭐 개보수하는 것도 10일에서 5일로 줄이면서 이거에 대한 비용도 줄였고 여러 가지 비용을 줄여서 우리가 100밀리언 달러까지 줄였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100밀리언 달러가 나온 게 집을 적게 팔아서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투자자에게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운영 비용을 줄였다라고 얘기를 조금이라도 좋은 얘기를 해야겠죠. 요런 거는 이렇게 좀 저는 이해를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굉장히 다 안 좋아졌어요. 여기 지금 가로가 하나도 안 보이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후인 지금 2023년도 1분기에는 net loss죠. 그다음에 adjusted net loss, adjusted EBITDA 로스입니다. 이것도 로스예요. 다 가로가 지금 쳐 있죠. 다 손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안 좋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죠. 너무 지금 작년이랑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게 이 얘기구나. 지금 우리가 고정 비용을 많이 줄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운영 비용도 많이 줄였고, 그래서 지금 하반기, 세컨드 하프면 이제 2023년도 하반기죠. 2000 하반기에도 우리가 비용을 계속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오픈도어가 가지고 있는 캐피탈 보자. 자본을 보면 1.8빌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빌리언 달러 정도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뭐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투자도 했다고 합니다. 500밀리언, 450밀리언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뭐 주택 관련, 그 다음에 주택과 주택 관련된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요 정도 돈을 썼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이 정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부족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봤는데, 이게 작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이죠. 연말에 한 요 정도 돈이 있었다. 요 정도. 자, 요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손실을 봤죠. 요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자, 돈이 요만큼까지 내려오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옛날에 있던 재고 자산, 집 같은 거 팔아가지고 다시 요만큼 다시 벌었고, 뭐 빚을 gain on debt extinguishment라고 하는데, 이거 채권을 갚으면서 다시 돈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보시면, 자, 볼게요. 요만큼이 적자였어요. 그죠? 근데 요만큼을 흑자로 채우면서 서로 상세가 됐습니다. 오프셋이 됐어요. 오프셋이 됐고, 결국에 딱 까고 봤더니 작년 말이랑 현재 50밀리언 달러 정도가 줄어들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돈 많이 넷 러스가 심할 것 같았는데 요 정도로 조금밖에 안 줄었다라는 걸 여기서 오픈도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표준이 또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픈도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할 텐데.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저번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이제 뭐, 연준 얘기를 하면서 금리 얘기를 했고요. 금리를 이제 내려야 되는 이유가 금리가 자꾸만 올라가게 되면 뭐 모기지 금리도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주택 거래를 안 하니까 결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5.25% 올릴 만큼 이제 올렸습니다. 이때가 왔어요. 여기가 지금 피크예요. 이제는 5.25%를 유지를 하던가 금리가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모기지로 가지고 와서 보면 모기지도 지금의 모기지율이 최대치다. 앞으로 이거를 유지하던가 아니면 모기지가 떨어져서 주택 거래가 조금씩 활성화가 될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어느 정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여기 발에서 사가지고 머리에서 팔면 정말 베스트라고 하죠. 근데 지금의 그런 이 주가가 최소 한 무릎 아래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오픈도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죠.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뭐 한 1달러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지.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이 천천히 저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번 영상인가? 매수를 해도 되지 않나? 조금 여태까지 오픈도어를 매수를 해서 좀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도 지금 조금 더 담아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면 좋지 않나? 요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오픈도어를 조금 더 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소파에 올려놓고 이게 이렇게 주가가 지금 은행권이 너무 안 좋으니까 주가가 한 10%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저는 그런 날 잘 삽니다. 에노빅스도 실리콘 음극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데 한 20% 떨어진 날 막 사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자꾸 얘기가 다른 데로 새는데 오픈도어만 놓고 보자면 앞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더 안 좋아질 건 얼마 안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희망을 가지시고 오픈도어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에 제가 이제 약속 드렸던 것처럼 오픈도어 실적이 나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 오픈도어 관련된 소식이 또 올라오면 간단한 것들은 커뮤니티란에 올려드리고요. 좀 중요한 내용이다 싶으면 영상으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이고 다음 영상으로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안녕히 계세요.